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욕실 배치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주거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욕실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게 양변기와 세면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간이 허락된다면 욕조까지를 배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욕조 대신 무슨 샤워 부스를 이제 대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제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욕조 배치와 이제 샤워 부스 배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욕실에서 이 각 도기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좀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아무 데나 이제 위치 배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참고로 이 자격증 시험이 2회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뭐 그 이상 또 진행이 되기도 했지만, 자격증에서는 이제 이 욕실에서 양변기와 세면대의 위치가 정해져서 이제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도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배치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도면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 욕실에는 우선 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수와 이제 하수 이제 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PT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PT 공간을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욕실에 보면요, 보통은 이렇게 PT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관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관 통로들이 있는데 벽으로 이제 막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층의 건물 같은 경우는 쭈루룩 이렇게 또 예, 밑에 층, 위에 층 쭉 이제 배관이 연결되는 이제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T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관이 이쪽 바닥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변기와 이제 세면대 욕조에서 쓸 수 있는 하수와 상수 부분에 대한 이제 배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벽배관이 살짝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위치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변기와 이제 세면대 위치부터 이제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자, 우선 이 구조에서는 이 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이제 여기 배치된 대로 양변기와 세면대를 이 위치에다 배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욕조는 바로 이 위치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양변기와 세면대는요, 위치를 바꾸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잘 되어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양변기 옆에 이제 휴지 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요즘에는 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매립을, 휴지 거리들을 다 매립형으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실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야지,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휴지거리 뭐 사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왜 그 압력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매립형의 어떤 이제 휴지거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매립형이 아니더라도 이제 노출형으로 이 액세서리로 이렇게 또 달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벽이 있는 게 좋아요. 양변기 옆에는. 그래서 세면대를 양변기를 이쪽에 두는 것보다 양변기를 벽 쪽으로 위치시키는 게 좋고요. 세면대는 바로 그 옆으로 이제 가주시면 되고 그 안쪽으로는 당연히 욕조나 또는 이제 샤워 부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구 배치를 이제 들어가면서 양변기 그리는 법, 그다음에 세면대 그리는 법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양변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타원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기본 사이즈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얘를 이제 작성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얘를 대충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집기들을 어느 정도 기본 사이즈를 이용해서 기본 사이즈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셔야지 그냥 대충 그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선 기본 사이즈부터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변기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요. 제가 미리 이제 도면, 상세 도면을 좀 불러다 놨는데, 자, 양변기에서 우선 그림을 상세하게 그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체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전체 사이즈가 중요한데, 자, 여기가 이제 벽이에요. 벽에서 튀어나오는 사이즈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만을 보면은 이 물통에서 이 앞까지가 710이에요. 710입니다. 이 제품 사이즈는. 근데 여기 지금 배관을 하기 위해서 여기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좀 여기가 좀 살짝 이격이 돼 있어요. 뭐 이런 거리들을 좀 따졌을 때는 뭐 치수로 정확하게 한번 여기를 찍어 보면은 얘가 얼마 정도 한 730 정도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보실 때는 못해도 한 750 정도는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벽에서 여기 튀어나오는 데까지 이제 그리시는 거를. 그래서 이제 문제 도면에서 이 변기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냐면, 자, 여기가 이제 벽이에요. 여기가 이제 벽이고, 얘는 이제 타일선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슬라브 벽체인데, 콘크리트 벽체인데, 타일 마감선을 이제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벽체 마감선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양변기 설치된 걸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알겠지만은 타일 마감선 앞으로 해서 변기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벽체선에서 뭐 기준을 잡기보다 이 타일 마감선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리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양변기 도면을 보면요.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730이었어요. 그럼 타일 한 마감 200 붙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저는 보통 이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벽체 마감에서 750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제품 사이즈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이 사이즈에서 750을 보더라도 그게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그죠? 타일 마감을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마감선에서 이제 기준을 잡지 말고 벽체선에서 기준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변기부터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할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 변기를 그리실 때 얘를 보면요, 지금 물통이 안 그려져 있죠. 얘가 왜 물통이 안 그려져 있냐면, 자, 제가 이제 좀 얘를 섹션으로 옆면 측면에서 보는 뷰로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욕실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우선 대충 그리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이제 변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물통이고요. 그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젠다이라고 해서 선반 같은 게 위로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너무 좀 높이 그린 것 같은데 거의 한 요 정도 물통 거의 위에 거의 바짝 붙어서 이렇게 선반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선반이 이 물통을 가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여기서는 양변기의 물통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실 때 우선 이 선반을 먼저 그려놓고 얘를 이제 그려주시면 좋은데, 이 선반은 뎁스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한 1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50. 그래서 자, 렉탱글로 우선 길이는 와이드 길이는 그냥 대충 한 1000 정도 잡아주시고 뎁스만 정확하게 150을 잡아서 렉탱글로 그려주세요. 렉탱글로. 위치는 이 타일 마감선 앞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시고 이 사이즈는 나중에 좀 조정을 할 건데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이 욕조 사이즈도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잘리는 위치가 여기 딱 맞춰서 작업을 들어갈 거니까 여기까지 우선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젠다이를 이제 그렸고요. 여기서 이제 양변기를 그린다고 한다면, 자, 여기는 이제 도면을 갖다 쓰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이런 소스들을 못 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표현만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우선 여기서 옵셋을 하나 해주도록 합니다. 옵셋을 벽체선에서요.
6차선에서 750 정도를 자 옵셋을 하나 해주세요. 750 정도를. 자 그리고 타원을 하나 그리시는데 타원의 위치를 대충 한 요쯤에서 타원의 중심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앞가지를 클릭을 하셔서 아이고 너무 작게 그렸네. 센터 옵션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찍고 피해서 자 얘를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타원을 이제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폭 변기 폭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00 그죠? 외우세요. 그냥 4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대충 그려가지고 200 요 정도 떨어지겠네요. 여기 맞춰서 이렇게 사이즈 이 사이즈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 사이즈대로. 자 400 나오네요. 그리고 젠더의 기준에서요. 트림으로 여기 제거를 해주고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이 타원을 옵셋을 해주도록 합니다. 옵셋은 한 30 정도 옵셋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좀 한 요 정도 떨어뜨려서 라인을 하나 그려주신 후에 자 이렇게 변기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에, 물 빠지는 이렇게 이런 거 하나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우리 보통 카바 달면은 양옆에 이런 경첩들이 달려 있죠, 그죠? 이런 것까지 이제 그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연습을 하시면 더 이쁘게 이제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변기가 완전히 타원형은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이렇게 완만하게 여기선 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원형으로 라운드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연습은 적당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양변기에서 중요한 건요. 그림은 이제 그릴 때 그 사이즈를 어느 정도 실제 사이즈하고 비슷하게 그려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면대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즈부터 보셔야 되는데, 사이즈가 한 450에 450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천 단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 450에 여기 53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변기나 양변기나 세면기가 제품에 따라 사이즈가 조금씩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그냥 또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 사이즈는 500으로 보시고 이 사이즈는 450으로 생각하시고 잘라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550에 좀 큰 세면대로 이제 원하시면 550에 450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양변기는 이 앞에 이 벽 쪽으로 이렇게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젠다이 가려진다고 했는데 세면대 같은 경우는요. 자 세면대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바닥 배관이냐 아니면 벽 배관이냐에 따라서 이제 벽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이제 구조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인터넷 사진을 좀 볼게요. 세면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스탠드 형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탑볼 이런 것들 이제 탑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벽 부착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 적용할 거는요, 바로 이 벽 부착형으로 이제 설계를 들어갈 거예요. 탑볼형을 쓰지 않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벽에 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벽에다가 벽에 이게 노출을 시켜서 벽을 한 150 정도로 튀어나오게 해서 벽을 만들어주고 세면대를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젠다이도 한 150 정도 튀어나오게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설계를 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자, 요 위치에다가 이제 붙여 놓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배치를 하실 때 또 요 위치, 요 위치가 또 도대체 여기서 얼마를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사람이 딱 앉았을 때 요 기본 폭이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이 폭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깨까지 넓이가 보통 30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300이 나가면 한 요 정도 폭의 어깨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끝에서 이게 벽체 기준으로 보세요. 이 타일 마감선을 하지 마시고 이제 끝에서 뭐 100 정도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또 한 400. 그러면 한 변기를 이제 기준으로 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 400. 그럼 총 한 800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변기 위치도 따져 보면요. 자, 요 바운더리 내에 이제 변기가 사실은 이제 양변기를 사용한 중에는 뭐 옆에 또 따로 이렇게 사람이 또 서서 얘를 쓰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죠? 한 사람만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부들은 또 같이 쓰기도 하겠지만. 근데 저는 별로 제가 용변을 보는데 누가 들어온다. 예, 안 됩니다. 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런 이제 기본 폭을 봤을 때 여기 이제 딱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 볼일을 보고 여기서 또 이제 사람이 서서 사람이 서서 여기서 또 세면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가 이제 될 거예요. 한 600 폭이 대충 그렸는데 616. 한 사람 크기가 이 정도잖아요. 그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사용자의 어떤 인체 치수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면대를 좀 세면대 모양답게 그리시면 좋은데 여기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서 저는 그릴 거고요. 이렇게 보더라도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실제 이게 상세 치수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여기서 이제 수전이 또 들어가고 해서 여기를 300 정도를 또 여기 이 제품에서는 보여주고 있네요. 폭 같은 것들을.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어차피 전체 사이즈가 중요하지 뭐 얘가 뭐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옵셋을 해줍니다. 옵셋 간격은 3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필렛을 반지름 값을 한 50 정도로 잡으셔서 아이고 잡으셔서 이렇게 옵셋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50 정도로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여기가 35셋 됐었잖아요. 한 100 정도만 떨어뜨리시면 돼요. 100 정도만. 이거를 또 정확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한다면 대충 눈대중으로 할 거예요.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또 정확한 좀 수치를 알려드린다면 아까 도면에서도 봤었죠. 한 100 이상은 여기가 좀 나와줘야 수전이 예,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전이 달리는 위치, 타공되는 이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수구도 하나 센터에다가 이렇게 예, 복사해서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어 정리를 안 하면서 했는데 레이어는 무조건 여기서 그냥 가구선으로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굵게 표현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는 선으로 나올 수 있게끔 빨간색 선이나 뭐 이렇게 센터 라인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욕조 부분을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욕조를 먼저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샤워부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욕조를 그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욕조 사이즈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품을 제가 또 미리 또 찾아 놓은 제품들로 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욕조는요, 여러분들 그 뭐 인터넷 쇼핑 같은데 들어가셔도 다 나와요. 그래서 찾아서 상세 스펙을 보시면은 SNC 뭐 매립 욕조라고 해서 1700에 750에 420 이렇게 도면들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요, 1550에 1700까지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1550에서 1700 그 사이로 이제 제품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750 여기 고정이겠죠. 그다음에 높이가 420. 근데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요 사이즈하고 요 사이즈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750이고 최소가 1550이에요. 근데 우리 도면을 보시면요, 실제 얘가 공간이 좀 좁습니다. 지금 1360밖에 안 나와요. 저 제품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로 길이들을 보더라도요, 700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제품이 굉장히 또 사이즈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다른 제품 보시면요, 1300에 700짜리도 있어요. 1300에 700짜리. 그래서 욕조가 더 작으면 더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사실 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요 사이즈 정도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요 사이즈에서 조금 커지고 조금 뭐 작아지고 요 정도는 이제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제품들이 굉장히 사이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 사이즈를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우선 외우시고 거기에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도면 이제 설계 상황에 따라서 사이즈 폭을 조금씩 조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요 사이즈는 한 700 정도는 나와 줘야 됩니다. 700 정도는. 그리고 요 사이즈는 1300 정도는 이제 나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50밖에 안 나요. 그러면 1250짜리도 있거든요. 넣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뭐 1200, 뭐이 정도는 조금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욕조 설치를 안 하고 샤워 부스로 이제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욕조는요, 뭐 이렇게 매립형도 있고 뭐 아일랜드 형태도 있어요. 아일랜드 형태라는 거는 그냥 갖다 놓는 거죠. 그죠? 제품을 이제 매립식으로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립 형태로 설계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욕조는 우선 이 타일 마감선 기준에서 이렇게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타일 마감선 기준에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옵셋을 얼마 정도로 하시면은 여기를 100 정도로 옵셋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는 또 이제 수전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 100 사이에서 우리가 가능은 하지만은 여기서 100을 한번 더 떨어뜨려 주세요. 여기가 조금 넓습니다. 보통 욕조들이.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렛으로 반지름을 똑같이 한 50 정도로 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는 보통 머리를 이쪽으로 눕고요. 그 다음에 배수가 한 이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로 물이 빠진다라는 이렇게 물매 라인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좀 이렇게 정리를 이런 식으로 대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대충 옵셋을 어느 정도 하셔서 끝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욕조는 이렇게만 이제 그리셔도 됩니다. 욕조는 이런 식으로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서 뭐 조금 더 한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이중선으로 좀 해주면 모양이 좀 더 이쁘겠죠. 자 이렇게 욕조를 그려주시고 보통 이제 욕조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수전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통 이제 벽으로 샤워기들이 보통 달려 있죠. 샤워기들이 달려 있고 벽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수전이 달려 있는 그런 구조로 또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수전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벽에다가 샤워기를 자세하게 이제 그리진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폴리곤에서 삼각형 그리기 엣지를 이용해서 대충
이 정도 크기로 이제 그려주시면은 좋아요. 이 정도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X 라인으로 여기 하나 쪽만 그릴까요? X 라인을 좀 그려서 브레이크로 좀 선을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반대편은 이제 미러를 하겠습니다. 미러. 근데 가운데는 좀 이렇게 좀 길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인숭도 대충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레이어 정리를 좀 안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구선으로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블럭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블럭을 하실 분들은 블럭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구선으로 또 다 나오면은 얘가 또 이제 모양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좀 가는 선으로 나올 수 있게 이런 선들은 0.05 선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좋겠네요. 얘는 이제 좀 굵게 나와주는 게 좋으니까 얘는 이렇게 식으로 가구선으로 그냥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쪽까지 이제 그렸고요.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좀 그려놓은 거를 보면요. 옆에 뭘 해놨냐면은 유리월을 하나 조금 세워준 거예요. 유리월. 왜냐면 여기 샤워할 때 좀 물이 옆으로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리월을 세워준 건데 쟤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프레임을 20에 20짜리로 이렇게 그리셔서 여기 끝에다가 두시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하나 할게요. 복사를 하나 해서 요 끝에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600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600만큼씩 옵셋을 할게요. 600이 한 요 정도인데 얘가 100을 더 줄일게요.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물 안 튀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사이로 렉탱글 하나 더 그리시고 가운데다가 라인 하나 이제 그려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어는 그냥 창호선으로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하늘색. 그리고 얘는 좀 가늘게 나오는 주는 게 좋아요. 가는 선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해치선 색상으로 해주신다든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실제 네. 자, 제가 이제 가끔 핸드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끔 대답을 합니다. 요즘 애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리아라고 이제 불러야 대답을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리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사실 이렇게 렉탱글로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다시 겉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돼요. 이 정도? 이렇게 렉탱글로만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됩니다. 그 대신 좀 선을 제가 대충 그렸는데 여러분들 뭐 대충 또 그리시지 마시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600 이상, 그러니까 700 정도에서 정리했었죠. 뭐 650 정도 떨어뜨리셔도 되고 아무튼 600 이상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그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꼭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을 하면요, 얘가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이제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네요. 여러분들 뭐 좀 많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인 배수구죠. 이제 드레인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유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유가의 사이즈는 보통 얼마로 잡으시면 되냐면 150에 150 사이즈로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렉탱글로 150에 150으로 이렇게 그리셔서 옵셋을 한 10mm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치로 유저 디파인으로 해서 더블 해치 이용하셔서
간격은 10mm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이제 블럭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배치를 하실 때 이렇게 좀 구석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요 사이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위치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좀 잘 정리가 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해치선으로 해주세요. 네, 해치선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욕조일 때, 욕조를 이제 그릴 때 상황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욕조가 아닌, 이제 샤워 부스의 상황을 생각해서 한번 이제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욕조가 아닌 샤워 부스 같은 경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돌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몸을 돌리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욕조하고는 좀 이제 사이즈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샤워 부스가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 폭이 또 80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800도 사실 좁아요. 800도 좁은데 평균 한 900은 보셔야 돼요. 900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벽체에서 900 정도가 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끊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샤워 부스가 조성이 돼야 된다면. 근데 더 조금 얘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수를 나는 조금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900에서 800에서 90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0에서 900. 근데 여기서는 샤워 부스가 어느 900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 900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사람 어깨 폭이 한 600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300 정도를 옵셋해도 이 정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얘가 900으로 샤워 부스를 조성을 하더라도요, 크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900으로 샤워 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워 부스를 이제 만드실 때, 자,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선을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벽체보다 얘가 좀 더 튀어나오잖아요. 여기가 조금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 뭔가 조성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해준다라고 한다면 뭘 해줄 거냐면 선반 같은 걸 해주면 좋습니다. 선반 같은 거. 여기에다가 선반 같은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뎁스를 한번 재볼게요. 선반이 한 180, 180이 충분합니다. 뭐 샴푸나 뭐 이런 제품들을 뭐 여기다가 좀 창고식으로 수납할 수 있게 해놔도 좋고요.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뭐 청소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수납형으로 저는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얘를 유리월부터 좀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자, 유리월을 만드실 때 이게 타일 마감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타일 마감선이기 때문에 자, 유리월을 20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유리월을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기 유리월을 이 안쪽에서 이렇게 벽까지 타고 유리를 넣을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실무에서도 저렇게 하면 욕 엄청 먹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유리를 꺾어서 이 안쪽으로 20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애들도 창호선으로 그냥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이제 도어를 달아줘야죠. 이제 도어를 달아주는데, 자, 도어의 사이즈가 보통 열리는 폭이 600 정도라고 무조건 보시면 돼요. 600. 아까 우리 욕조할 때도 600 이상은 잡아줘야 된다고 했죠. 그걸 이제 마찬가지로 600이라고 보시고, 자, 20에 6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렉탱글로.
그리고 얘를 이쪽에다가 두시고요. 이 끝에서 이 끝에서 얘가 열리게끔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 100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갈게요. 50 정도 떨어뜨리셔도 됩니다. 여기서 100을 떨어뜨리지 않고 50 정도 떨어뜨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딱 붙여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50 정도는 떨어뜨려서 월을 만들게요. 그리고 선을 여기 하나 선을 더 그렸습니다. 제가 선을 왜 더 그렸는지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문이 열린 상태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5도 정도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제가 여기다 선을 더 그린 이유. 자, 호를 그릴 때 여기를 찍어주기 위해서 더 그렸고요. 또 선이 또 왜 필요하냐면, 자, 이 문짝은 밑에 프레임이 지나다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샤워 부스 월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 종류 표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유리월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더 많이 그릴 필요도 없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좀 자세히 그리시려면은 뭐 여기 프레임 20짜리 프레임 하나 두시고, 뭐 여기 꺾어지는 여기 부분에서 하나 두시고, 뭐 요 앞에 두시고, 뭐 요 앞에 두시고 해서 뭐 그리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만 그려도 나중에 출력해서 또는 요거를 더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될 일은 없으니까 요 정도의 표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샤워 부스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제 옆에는 이제 선반이 들어간다 그랬죠. 선반. 그죠? 그래서 렉탱글을 하나 그리셔서 이렇게 X자 하나 쳐주시고, 얘는 그냥 가드 구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하시던 파란색으로 하시던 출력 굵기는 어차피 똑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 종류가 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욕실 부분에 대한 배치를 쭉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배수구 드레인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드레인을 이 샤워 부스가 조성을 하셨을 때는, 자, 이 샤워실 안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바깥쪽에도 하나를 더 넣어 주세요. 바깥쪽에도 뭐 이쪽에다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셔도 돼요. 이쪽에다가 두실 때 뭐 여기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얘가 어차피 얘는 바닥에 들어가는 애고, 이 세면대는 위에 들어가는 애이기 때문에 뭐 시공상에 전혀 문제는 없고요. 단 얘를 좀 잘라줘야 되겠죠? 트림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보통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것보다, 물론 이제 붙어 있으면 좋기는 해요. 붙어 좋은데 너무 붙어 있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작업을 해주세요. 떨어뜨려서. 그리고 이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이 벽에다가 딱 붙이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바닥에 이제 타일 시공을 하거든요. 타일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일 한 각이 뭐 200이 200짜리일 수도 있고 300이 300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타일에다가 보통 이제 마감을 이 타일 면에서 이 마감을 좀 이렇게 유가가 드러나지 않는 마감으로 우리가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유가가 드러나는 마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요, 타일을 뭐 이렇게 붙인다고 했을 때, 뭐 이 정도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유가를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가를 좀 제가 이제 제품을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품을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길쭉한 것들은 트렌치라고 합니다. 길쭉한 것들은 이제 트렌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유가. 근데 제품이 이런 것들이 좀 고급스러운 거죠. 요 틈으로 이제 배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좀 이쁘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어, 자, 얘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타일 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으로 요즘은 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수가 요 틈으로 이제 배수가 될 수 있게끔 제품이 좀 잘 나옵니다. 그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요런 애가 이제 바로 우리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는 유가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제품 쓰지 않고요. 좀 이쁘게 마감도 좀 잘 하게끔 해서 이런 유가들도 우리 많이 좀 쓰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실무에서 좀 하는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살짝 단차를 줍니다. 그 단차를 어느 정도 주냐면요. 한 20 정도. 20 정도 단차를 살짝 줘요. 이렇게 20 정도 단차를 줍니다. 왜냐면 이 물을 이렇게 쪼고 쓰고 하다 보면요. 물이 좀 이렇게 뭐 배수가 뭐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배추가 뭐 머리카락이 쌓여서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물이 살짝 이쪽으로 넘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각을 주면요. 얘가 여러분들 20이 뭐 얼마 차이 나서 얘가 물이 안 넘냐 하시겠지만은 20 단차만 줘도 얘가 거의 물이 찰랑찰랑 거려요. 요 안에서만. 음.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뭐 굳이 자격증에서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자, 그렇게 해서 자, 욕실 부분에 대한 배치 설명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도면 완성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구 명칭이나 마감 재료명 또는 치수기 그다음에 뭐 해치 패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좀 도면답게 완성을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